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6일 정오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이 연설로 웅변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일찍이 처칠 이후에 처음입니다. 1940년 프랑스가 6주 만에 무너지고 독일이 영국을 공격할 때, 폭격할 때, 그때 전시수상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게 영국 국민들을 단결시키는 힘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웅변가는 처음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늦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UN 안보리 회의에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그 UN 안보리 회의는 지금 러시아군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UN 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UN 총회보다도 UN 안보리가 더 힘이 셉니다. UN 안보리에는 핵무기를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 5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의는 UN 안보리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총회에서 결의가 돼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 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상임이사국과 일반 이사국 합치면 15개인데요. 그 회의장에서 젤렌스키가 악에 빠쳐가지고 유엔을 규탄을 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는 우선 푸틴의 러시아군의 만행을 지금 좀 약화된 IS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렌베르크 재판에다가 이 범인들을 넘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뉴렌베르크 재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이 나치 독일의 전범들을 재판한 그 유명한 국제 재판이었죠. 뉴렌베르크 재판. 그러면서 왜 말만 하고 있느냐. UN Security Council이라고 그러는데 Security,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맨날 거부권만 발동하는 이 학살 집단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직위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물론 우크라이나 말로 하니까 통역이 했습니다. 영어로 통역하면 Are you ready to close UN? UN을 문 닫을 작정이냐 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은 사라졌느냐. 나의 질문에 아니라고 하면은 즉시 행동해야 될 것 아니냐. 완전히 추궁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UN 안보리를 규탄할 때 UN 안보리 회의장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살된 시신을 비디오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머리에 총상을 당한 시신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젤렌스키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가족을 몽땅 죽이기도 했고 시신을 불태웠다. 그리고 탱크가 승객이 앉아있는 자동차를 그냥 깔아뭉개버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혀를 뽑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더 제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달라. 실질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에서 항상 어제는 그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탱크와 비행기 보내달라. 근데 비행기는 지금 미국도 전투기는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내줄 것 같으면 탱크든 비행기든 다 보내줘야 되는데, 비행기를 보내면은 러시아와 직접 부딪히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인지, 그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젤렌스키가 악에 빠치고 한 이야기를 그냥 꾸중 듣듯이 유엔이 듣고 있었다. 이 유엔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15개 상임이사국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비토를 해가지고 채택되지 않았고, 그때 중국, 인도, UAE 이 세 나라가 지금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직접 파병을 못하니까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무기 지원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달러, 다만 비행기 탱크 빼고 지난주에 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더니 이번 주에 또 플러스 1억 달러어치 더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14년 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왜 그때 거부를 했느냐. 그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비통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거부하는데 주역이었던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그리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당신들 여기 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참상을 한번 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은 지금 은퇴를 했죠.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14년 전의 그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토 국가로서 들어오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은 나토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그 나라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트 3국 아닙니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근데 곧 아주 올망졸망한 나라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삼형제처럼 모였는데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게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폴란드도 나토에 가입하고.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짓이기고 있는데, 더구나 이건 일종의 동족 학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고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계통이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란 이 나라의 출발이 키예프 공국에서 출발했거든요. 동족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일본, 한국처럼 이렇게 먼 관계가 아니고 동족인데, 동족을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한 학살을 하고 있는 이 푸틴의 심리라는 게 결국 저 러시아의 짜르 황제라든지 스탈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만나버리니까 이런 괴물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토에 가입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처참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거듭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번영과 자유를 주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특히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승만을 잊은 그 대가를 지금 한국인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살리지 못하고 따라서 자유통일도 잊어먹고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우파를 반공 자유민주주의, 자주국방, 자유통일이라는 이 대원칙 위에서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욱 납니다. 감사합니다.